네, 김수민 평론가, 장진영 변호사와 함께하는 김장타임 시간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장진영입니다. 김장타임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네. 네, 네. 저 네, TV를 반갑습니다. 향해서 네, 네. 이렇게 어색하게. 네, 카메라가 좋은가 제게? 네 맞습니다. 네, 저 카메라로 가끔 이제 김수민 평론가 뒤통수가 보인다던가 네. 위치를 좀 잘 잡으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먼저 좀 해보실까요? 이 윤미향 당선인 논란. 먼저 장진영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복잡한 사안을 이렇게 간단한 질문으로 어떻게 보고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네. 저도 이제 열심히 지금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지금 당내 대변인이 아직 없든지 아니면 활동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지도부 구성이 잘 안 돼서.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열심히 목소리를 내고 뭐 그게 네네. 인용이 되고 있는 것 같던데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이게 민주당이 저는 이제 잘못된 대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진영 간 싸움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예, 장진영 대 뭐 다른 진영 이게 아니고 네네. 지금 뭐 진보 대 보수, 갑자기 네네. 싸웁니다. 진보 네. 대 보수 또는 뭐 친일 대 반일 뭐 이런 프레임으로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뭐 윤미향 씨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이거는 이런 뭐 국가 전체적으로 또는 이제 이게 한일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면은 이런 국익 차원에서도 반드시 짚고 가야 되는 문제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민주당에서 진영 간의 논리로 만들었다. 그랬죠. 예. 어떻게 김수민 평론가 동의하시나요? 어떻습니까? 예, 네네. 친일 대 반일 얘기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고요. 그렇다면 최초의 문제를 제기했던 이용수 저는 활동가라고 부릅니다. 네네. 할머니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네. 예, 뭐 아가씨, 조카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네네. 예, 그리고 본인이 여성 인권 운동가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 활동가시죠. 이용수 운동가나 이용수 활동가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보고요. 네네. 문제는 제가 호칭 얘기를 왜 했냐면 윤미향 씨가 기억력이 잘못된 것 같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용수 활동가한테. 이것은 동료 인권 운동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기억력을 되살려야 할 것은 윤미향 당선자 본인입니다. 네. 재산 문제라든지 이 회계에 얽혀 있는 문제들을 다시 기억을 살려서 본인이 이제 소명을 해야 되고 지금 또 검찰 수사까지 시작이 됐는데 네네. 어쨌든 저는 회계 문제로 번지긴 했고 이건 이것대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여러 운동에서 원래의 애초의 피해자와 연대하는 활동가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네.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시혜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기억력이 뭐 문제가 됐다느니 배후에 누가 있다느니 이런 네. 이제 음모론을 제기를 하게 되고 네티즌들도 지금은 조금 분위기가 달라진 모양새인데 처음에는 굉장히 마치 이용수 활동가를 토착외구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런 식으로 봐가지고 풀릴 사안이 아니라는 거고 저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밑도 끝도 없는 토착외구 이런 거는 이제 거의 수명을 다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토착외구는 어디서 나온 얘기인가요? 그게 이상하게 한 2019년 작년 초부터 네네. 토착외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년 총선은 한일전. 아니요. 네. 그 아니, 단어 이번 논란에서 이번 논란이 네. 있어서 이번 논란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지자들 예, 사이에서 지지자들- 지지자 일부죠. 네. 일부에서 그리고 얘기. 아니죠. 민주당 의원들도 단체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거는 친일 세력들의 공격이다. 네. 이렇게 친일 세력들이 30년간의 위안부 활동을 부인하는 네. 뭐 그런 공격이다.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만들었죠. 근데 저는 이제 이번 뭐 지금 제가 김평론가 얘기를 좀 받아서 하면 네. 이게 이제 민주당이 여러 번 써서 먹혔던 프레임을 이번에 이제 그런 작전을 다시 한번 썼던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조국 뭐 윤미향 씨 본인도 조국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조국 사건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뭐 여자 조국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고발하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태우 민정수석실에 네네. 감찰관도 처음에 그 얘기를 했을 때 청와대에서 저 6급 공무원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폄하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서도 이번에 얘기하니까 92세의 노인이 기억력이 왜곡됐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노인 공격을 했. 이건 굉장한 저는 심각한 노인 폄하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딜 봐서 이용수 할머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세요. 어디 가서 92세 노인의 그 기억력 쇠퇴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고발자를 그렇게 이상한 사람으로 만든 다음에는 네. 프레임 전쟁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조국 사태 때도 보면 이게 검찰 개혁 때 반개혁 세력의 싸움이다 이렇게 몰고 갔죠. 적폐 세력, 네. 준동이다 이렇게 몰고 갔고 윤미향 씨 사건은 이제 친일과 반친일, 친일과 반일 이렇게 이 프레임으로 이제 몰고 갔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전형적인 패턴이 이번에 반복이 됐는데 네. 조국 사태 때는 그게 뭐 일정 부분 먹혔다고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안 됐죠. 왜냐하면 이 모순이 있는 거예요. 이용수 할머니를 왜 친일 세력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용수 할머니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돌아가신 고 신미자 할머니 등등 네. 이 정대협과 정 의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할머니들을 친일 세력으로 만들어야 되는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전략이 꼬인 겁니다. 스텝이. 친일 세력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일각의 주장이라고 일단 전제를 좀 달아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 내부에서 나왔던 목소리는 맞죠. 뭐 내부에서도 의견도 다를 수 있으니까요. 네.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통합당에서는 오락가락하는 것 같은데 뭐 오전에는 하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오후에는 대변인 또 뒤집는 네. 국정조사에 대해서 통합당이 이렇게 고민을 하는 지점은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국가적 차원의 사건도 아니고 네. 윤미향 당선자가 지금도 의원이 되기 전이지만 이 모든 일들이 의원 당선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걸 가지고 국정조사로 끌고 간다. 예를 들어서 국세청에서도 시민단체들 조사를 하겠다고 했고 지금 네. 검찰도 수사에 들어갔거든요. 이 국정조사는 오히려 그러니까 지난해 조국 사태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네. 조국 장관의 임명 강행에 대해서 다수의 시민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을 일관되게 해왔어요.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근데 그 시민들이 미래통합당을 얼마나 지지했나요? 별로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조국 사태가 이번 총선에 끼친 영향이 별로 없었거든요. 오히려 그때 통합당이 조국 사태를 즐기려다가 거꾸로 되치기를 당해서 네. 자신의 외연을 확장하지 못하고 주저앉은 게 이번 총선인데 이번에도 국정조사 얘기부터 나오는 것은 이 사태를 즐기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에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만약에 당 내에서 TF팀 정도를 꾸려가지고 우리도 네. 좀 조사를 해보겠다. 네. 또 이런 문제의 전문이 또 곽상도 의원 아닙니까? 이번에도 굉장히 많이 전면에 나오시더라고요. 저격수처럼 나섰는데 네. 그런 식으로 뭐 의원 개개인의 활동 더하기 당 차원에서의 TF 이 정도로 하면 될 일이지 이거를 국회로 가져가서 국정조사를 한다. 그리고 이미 많은 것들을 언론이라든지 이쪽에서 파헤쳐놨기 때문에 네. 국정조사를 해봐야 뒷북에 불과할 것입니다. 크게 그래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기 보여주기 어렵다. 더하기 즐기는 듯한 태도 이것은 네. 미래통합당이 지양해야 된다라고 보죠. 양이겠죠. 양입니다. 네네. 예.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그게 뭐 즐기는 태도다 이렇게 그렇게 보는 것은 좀 비약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제 국회 입장에서는 국정조사라는 것은 이제 국가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국회가 조사권을 발동해서 하는 절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정의연이라든지 위원부 단체에 대해서 국고가 상당히 많이 지원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국고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의혹이 생길 때는 이제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 국정조사 자체에 대해서는 좀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네.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 미래통합당이 그 국정조사를 실제로 얼만큼 이제 정치적인 문제니까 정치적인 효과로 가져갈 수 있느냐라는 저는 그 부분에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새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화력 면에서 민주당의 이제 위원회를 꾸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민주당의 화력을 능가를 해야 압도를 해야 될 텐데 네네. 과연 그럴 수가 있겠는가라는 그런 좀 현실적인 고민이 좀 있지 않은가 내용.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윤미향 당선인 뭐 혹은 이용수 할머니 25일 기자회견을 한다니까 그때까지 일단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 20대 국회가 사실상 끝났어요. 네, 오늘로 끝나는 거죠. 본회의가 마지막이니까. 통합당과 한국당이 사실은 21대 시작하기 전에 뭔가 같이 합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좀 헷갈려서. 네.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헷갈리는 게 네. 제대로 본 것이겠죠. 네. 정확히 본 것 같고요. 그렇군요. 네. 이 통합당 지도 체제가 제대로 갖춰지기 전에 합당 논의를 시작할 수 없다. 이런 일각의 한국당 주장은 그래서 이 통합당 지도 체제라는 게 제대로의 기준이
그러니까요. 네, 비상대책위까지 출범해야 될 텐데 이게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그냥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로 다시 넘어가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위성정당이면 이제 선거에서 의석 획득을 위해서 만든 네. 따로 일부러 만든 당이기 때문에 조속하게 네네. 합치는 것이 네. 예, 국민들한테 보여드리기에도 바람직한 태도일 거고 지금 이제 민주당하고 통합당이 만약에 이 문제에서 상반된 자세를 취한다면 네. 통합당 쪽, 한국당 쪽은 또 한 번의 역풍을 받을 거다. 예, 빨리 조속하게 통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통합당과 한국당의 합당 얘기는 사실 4.15 총선 끝난 이후에 제가 장지영 변호사님 만날 때마다 여쭤봤던 것 같은데 네, 업데이트 좀 지난주에 부탁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네. 이 부분은 잘 안 될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네. 이 부분을 누가 이렇게 권한을 가지고 힘있게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잘 진행이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네. 근데 똑같은 얘기를 지금 미래 한국당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래 한국당 이게 지금 이게 조직의 논리라는 게 우리가 항상 보면 작동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위성 정당이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지만 위성 정당 맞죠. 그렇지만 그래도 엄연히 조직이에요. 네. 당이고 19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조직입니다. 네. 19석이면 꽤 많은 숫자죠. 그럼요. 네. 지금 3당 아닙니까? 3당.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조직 자체적으로는 우리도 정당으로서 대우를 해달라라는 목소리가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거기도 정당이기 때문에 정당에 뭐 강령도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조직적인 그런 게 네네. 시스템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 당직자들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그런 고유의 논리가 있는 겁니다. 그 인정해 달라 이런 거거든요. 그거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을 같이 이렇게 권한을 가지고 협상을 할 만한 그런 팀이 구성되지 않으면 저는 이 논의는 그래서 진행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연찬회 열리잖아요. 21일, 22일 내일하고 모레입니까? 이틀 동안 해서 끝장 토론을 벌인다. 이 얘기는 기본적으로 통합당의 지도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끝장 토론을 하겠다라는 것 같은데 그럼 그 이후에는 좀 결론이 나겠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설이 지금 아직까지도 뭐 정리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살아있는 카드. 그렇죠. 보시는 저는 거죠? 뭐 좀 아까 그 박지원 대표는 네, 의원. 네. 잘 안 될 거다라고 보시는 것 같던데 대안이 없어요. 예, 대안이. 현실적으로. 예,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기 때문에 네. 저는 결국은 김종인 대표 그리고 지금 누굽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네. 그 현실적으로 김종인 대표 비대위원장 여기에 이제 무게를 싣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그렇게 갈 것이다. 설득 과정이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어차피 29일까지는 얼마 남지도 않았고. 그렇죠. 네. 당이 지금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들어서고 비대위가 구성이 되면 이 부분은 그냥 빨리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네. 해결될 것이다.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네, 평론가님. 네, 네. 저도 뭐 같이 생각합니다. 박지원 의원 멘트를 아까 저도 들었는데 네, 네. 박지원 의원이 생각보다 많이 틀리세요. 제가 그건 많이 갈 맞기도 수가 하고 없어요. 많이 맞는 틀리기도 하고. 말씀입니다. 본인이 생각보다- 많이 맞춘다 그러시던데 네, 박지원 의원 제가 기억나는 게 대구 경북에서 친박 신당 네, 네. 뜬다고 아. 예, 지난해 이맘쯤에 말씀하셨거든요. 네, 네. 전혀 아니게 됐죠. 그렇게 아직도 됐군요.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네, 이 부분은 저도 장진영 변호사님하고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대로 연찬회 이후에는 뭐 가닥을 잡을 것이고 가족도가 붙을 것이다. 네. 네. 4511번님이 문자 주셨어요. 웬일로 두 분 의견이 일치하셨어요? 네. 얘기를 하다 보면 네. 일치할 수도 있는 네, 거죠. 아주 가끔 일치하곤 그렇죠. 하더군요. 네. 알겠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나고 많이 할수록 네. 네, 여러 의제가 나올수록 하나는 나오게 돼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만나게 되면 뭐 이 얘기는 또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날짜를 이렇게 대충 보면은 네, 그렇죠. 27일 정도 될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합당 논의를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같은 질문을 제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네. 그리고 네, 미투 소송으로 홍준표 당선인에게 600만 원 배상을 받게 된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죠. 이번에는 김무성 의원을 고소했어요. 지난주 이 시간에 얘기했던 김무성 의원의 보수 유튜버 발언 때문인데요. 류여해 전 최고위원 발언을 먼저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두 가지 때문에 고소를 했습니다. 첫 그렇죠. 번째는요.
극우라는 표현을 쓴 건데 좀 이따 설명해 주실 거예요. 네네. 극우라는 표현을 쓴 거고 두 번째는 돈을 다 받는다라고 단정 지은 부분입니다. 그렇죠. 일단 저는 슈퍼챗 안 받고 있고요. 후원금 여기 유튜브 광고를 안 받고 있습니다. 네, 우파를 극우로 모는 것은 명예훼손이다. 자신은 돈을 안 받고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주장 혹은 이 고소 어떻게 보세요? 네, 네. 네, 변호사님 먼저. 네, 네. 왜 웃으시나요? 네, 뭐 내가 류의 최고위원이라고 안 했는데 그렇게 말한 이게 적 없는데.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인데 그 와중에 성대모사. 저는 네. 이저 유해 씨가 왜 이렇게 자꾸 오버를 하는지 네. 그 옆에 이제 그 방송을 보니까 네. 정준길 변호사가 그 옆에 있더라고요. 두 분이 많이 같이 활동을 하시죠. 네. 정준길 변호사는 이제 저하고 변호사 대한변협에서 이제 대변인을 같이 했었던 그런 인연이 있으시군요. 인연이 있어요. 네네. 그때 이제 노영희 변호사, 저 정준길 변호사 이렇게 셋이가 대변인을 했는데 네. 참 이게 참 안타깝아요. 왜 옆에서 좀 조언을 좀 잘해주지. 네. 이 강용석 변호사가 그 아나운서 발언으로 해가지고 네네. 이제 이게 재판에 넘겨져서 네. 1, 2심에서 유죄가 났는데 대법원에서 파기돼 갖고 결국 무죄가 났어요. 네. 무죄가. 네. 그때 이제 그 파기환송심에 재판장이 아주 뭐 재밌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뭐 말의 다이어트를 해라. 네. 또 발언은 부적절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특정되지 피해자가. 않았다. 그냥 아나운서 이렇게 얘기했지 뭐 어떤 아나운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방송국의 아나운서 이렇게만 얘기했더라도 저는 그게 유죄가 나왔을 거라고 보는데 그냥 네. 아나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이번에 그 김무성 전 대표가 말씀을 한 내용을 보면 그냥 뭐 극우 유튜버 또는 보수 유튜버 이렇게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전체적으로 그런데 얘기했죠. 그렇죠. 네. 거기서 왜 유여애 씨가 튀어나오냐 이 말이에요. 네, 그렇죠. 영탁이 보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막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네. 뭐 전혀 뭐 그 유여애다라는 거를 특정할 만한 단서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네, 네. 자기가 보수 유튜버의 무슨 대표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강용석 변호사의 그 무죄 판결, 강용석 변호사는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네, 네. 이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났던 건데 네. 그 판결문을 보면 대법원 판결문에 비춰서 보면 이거는 이제 사건이 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네. 사건 자체가. 예. 그러면 뭔가 존재감을 다시 알리고자 하는 건가요? 뭐 어떤 맥락에서 이 고소를 바라봐야 됩니까? 네, 본인을 네. 가리키지 않았는데 이렇게 나선 것은 네. 본인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스스로 일단 생각을 했기 때문이겠죠. 네. 그리고 그게 본인이 포함되어 극우라고 있는-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우파인데 극우가 아닌 우파인데 나를 가리켜서 극우라고 했다. 네. 나를 언제? 포함한. 언제 그랬냐고 네. 이런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유튜버들을 대표한다는 심정에서 네.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김무성 의원이 가리킨 그 유튜버들이 류혜 씨 말고 다른 유튜버들도 있을 텐데 네. 유혜 씨 가리켰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른 네네. 유튜버들하고 이제 자기하고 비슷한데 자기가 대표로 나서겠다. 그러니까 다른 유튜버에 대한 공격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또. 네,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대표자로 유튜브 이 구역의 대표는 나야라고 네. 하는 그런 심정으로 나섰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뭐 어쨌든 고소를 하면 재판은 시작이 되는 아니 이제 고소하면 이제 네. 수사가 이제 시작이 될 거냐? 시작은 될 것 같아요. 수사 고소를 하면. 자체는, 예. 네. 근데 이게 뭐 재판으로 넘어가기는 넘어가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종결이 될 거다. 알겠습니다. 네. 뭐 많은 시간 안 남았지만 짧게 이낙연 위원장이 민주당 그 이낙연 당선자죠.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당권과 대권 사이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도전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왜 도전할 것 같냐고 생각이 네. 들었냐면 이번에 대표가 되더라도 8월에 되면 네. 민주당 당헌상 네. 대선 1년 전에는 대표가 후보로 대선에 나갈 경우는 사퇴를 해야 그렇죠. 되거든요. 1년 전. 네. 그러면 한 7개월짜리 당대표가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그것이 더 매력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낙연 당선자가 출마를 한다 그러면 대표를 하고 싶어하는 의원들의 혹은 뭐 의원이 아니라 당원들의 네네. 원성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럴 바에는 한 7개월 하고 그다음에 대선은 안 가되 당권에 욕심 있는 사람이 해라라고 네. 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이낙연 당선자의 대표 출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반대로 하셔야죠. 네. 제발. 오늘 뭐 끝까지 뭐 일치 모드로 가죠. 아, 일치 모드로. 네. 여기도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랑 비슷한데 대안이 별로 마땅한 대안이 없어요. 아, 그래서. 네, 그러니까 네. 이낙연 의원 당선자가 이제 나갔을 때 네. 전 총리가 출마를 했을 때 대적할 만한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그리고 뭐 당내 분위기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낙연 전 총리가 나가면 안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걸 보면 제가 보기에는 뭐 안 나갈 이유가 없다. 안 나갈 이유가 없다. 네, 안 나갈 네. 이유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1019번님 두 분 오늘 뒤로 갈수록 왠지 의견이 일치되시네요. 이런 풍경도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응원 문자 주셨습니다. 네, 김장타임이었고요. 지금까지 장진영 변호사 그리고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왜 보기 좋을까?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